이상한 모양이죠. 문자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예. 인천에? 네. 인천에 연수구에 있는 것 같죠? 네. 연수구 응용력이 뛰어나십니다. 점심 먹고 제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녹았더라고요, 눈이요. 예. 선생님도 차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시는 길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데.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그래서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길이 녹은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저 햇볕이 놀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로 상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진로는 바로 햇볕이 아닐까. 그러니까 막 미끄러질까 무섭고 그다음에 춥고 뭐 이랬던 그런 길을 딱 녹여주고 가기 참 편하겠다, 뭔가 갈만하다 이렇게 마음먹게 해주는 게 진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진로 상담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진로 상담은 일단 이제 진로 상담이니까 진로를 찾아가는데요. 그게 이제 힐링과 함께 심리 상담과 함께 이제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진로 상담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저희 반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꿈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아이는 감히 선생님한테 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학생들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이지, 제가 학생한테 선생님 꿈이 뭐예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꿈이 많아요. 꿈이 많은데 그걸 애들한테 말해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애들이 묻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꿈이 뭐냐고. 아이를 생각할 때 선생님들은 다 안정된 직업 가지고 있고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안목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신바람나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연수 강의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제 강의를 듣거나 워크숍을 신청하긴 하는데, 학생들보다도 일단 우리가 같이 내 꿈은 뭐지?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살아있는 날들의 시간 중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은 뭘까? 내 꿈은 또 어떻게 내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면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그러시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상담할 때 학교 오기 싫어가지고 자퇴하겠다는 아이나 아니 홍역 문제로 가진 아이나 어떤 아이든지 간에 상담을 하고 나면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선생님이랑 오늘 진로 상담 잘했지? 모든 걸 진로 상담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래잖아요. 꿈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너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진로 상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이번에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왔어 할 때도 아이들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이 상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진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가 해야 되는 게 진로 상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로 상담은 문제 있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접근하기가 참 서로가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진로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접근보다도 진로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수업한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수업 태도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수업 시간에 졸거나 잘 안 하거나 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한 번도 졸질 않아요. 그래서 저 계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딱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나요. 걔 이름이 이제 미영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우 미영아, 네가 승무원이 되고 싶었구나. 딱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 날부터 제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도대체 쟤한테 무엇을 불러일으켰을까. 그러니까 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미래의 어떤 희망을 선생님이 알아주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건 저는 하면 할수록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심리 검사해서 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뭐 이런 거 이제 검사해서 아이들이 너한테 맞는 직업은 이거야. 너는 이런 전공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아이들의 성적에 맞춰서 네가 아무리 적성이 의대를 가고 싶어도 성적이 안 되니까 안 돼. 너는 어느 대학에 무슨 과 가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세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의 이제 진로 상담은 그렇게 어떤 직업을 픽스해주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길, 바로 자아실현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함께 도와주는 것이 진로 상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실습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교재 1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혜인 수녀님의 1%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원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교재에 보이셔요?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 워크북을 사실은 조금 더 크게 글씨가 나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작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워크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한글 파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이대로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응용하셔서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이거 한번 해보자, 굉장히 좋은 거야 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계속 경험해 보시고 그래야 이건 이렇게 응용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거기 이혜인 수녀님은 잘 아시죠? 자, 이분의 1%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1%의 행복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낯선 모습으로 낯선 곳에서 사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에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어느 유명 상품처럼 2%가 부족하면 그건 엄청난 기울기입니다. 아마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2%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모양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치가 기울기 전에 약간의 좋은 것으로 얼른 채워넣어 다시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곤 합니다. 약간의 좋은 것 1%.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평화로움, 따뜻한 아랫목, 친구의 편지, 감미로운 음악, 숲과 하늘과 안개와 별, 그리고 잔잔한 그리움까지.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는 아주 미미한 무게라도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의 이제 행복인데요. 지금도 거기 칸이 굉장히 좁긴 한데 좀 작은 글씨로 쓰시면,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이게 이제 5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칸도 작고 하니까 시간 한 3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 마인드맵 아시죠? 그래서 1%의 행복에 대해서 1%니까 100분의 1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죠. 그 사소한 그 행복 떠오르는 대로 하나를 적으시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또 떠오르는 행복한 어떤 소재들을 그냥 멈추지 말고 3분 동안 쓰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분 30초 정도 지났는데요. 생각보다 시간 길지 않아요? 3분이 길죠? 예. 애들은 보통 이제 5분 정도 주면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더 달라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처음엔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다고, 뭘 쓰지? 막 이러는데,
쓰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은 또 선생님 말 잘 듣잖아요. 5분 동안 절대 펜을 놔서는 안 된다. 이러면 진짜 펜을 안 놓고 끝까지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기어 나와요. 막 꿈틀꿈틀 기어 나오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갖는 느낌은 뭔가 하면, 아,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감사해야 될 게 참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선생님들 그 쓰신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중에, 20년 후에도 이게 있어도 난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것만 별표로 한번 해보세요. 20년 후에도 바로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20년 후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는 소재다 하는 거에 별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미래에 너희들의 꿈과 관련된 걸 하나 찾아봐라. 아니면 너의 진로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장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걸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모둠 활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도 서로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지금 통성명도 안 하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표하신 거 여러 가지가 되시는 분은 그냥 한 개 정도만 고르셔서 서로 돌아가시면서 한 1분 정도씩만 어떤 것이 20년 후에도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학급에서 집단 상담으로 할 때는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6명 정도의 50분 집단 상담을 충분히 하거든요. 진로와 관련된 단어 하나 찾아라.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은 애들 진로 상담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시작할 때, 이거 이제 1% 행복이기 때문에 쓰면서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어떤 아이는 그냥 우울할 때마다 이거 연습장에다가 한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제 개인 상담에 상담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거 그냥 하게 한 다음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느낌만 물어봐요. 느낌이 어떠니?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상담의 문을 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굳이 너 어떤 내용 썼니? 이런 거 캐묻질 않고요. 그냥 느낌만 물어봐요. 느낌만 물으면 자기 느낌 말하다가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그냥 해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전월 치료를 활용한 거거든요. 전월 치료에서는 항상 마무리가 느낌이에요. 쓴 느낌이 어떠니?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 이제 느낌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좀 응용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이렇게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거라서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 책상 위에 거기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그걸 한 장씩 떼셔서 좋아하시는 사인펜 색깔을 고르시고요. 지금 마주보고 있는 분의, 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분의 얼굴을 간단하게 그려주시는데요. 잘 못 그리셔도 괜찮아요. 눈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눈만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눈썹이 인상적이다. 그럼 뭐 눈썹만 그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얼굴 다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간단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분에 대한 좋은 느낌을 3가지만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림은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상단에는 그 친구분의 이름을,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하단에다가는 그리신 분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좋은 느낌 3가지 적어주시고요. 다 그려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얼굴만 그리셔도 되고요. 이건 없습니다. 예, 이건 교재에는 없는 거고요. 예, 이건 포스트잇을 교재에 붙여놓으시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혹시 그런 거 혹시 하세요? 친구 사랑 그림전 이런 거 혹시 하세요? 예, 그거 비슷하죠. 그냥 짝꿍이 친구가 나를 사랑스럽게 그려주고
그 아래 왜 그렇게 그렸는지 써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그 그림이 그려진 아이와 그린 아이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3월 달에 아이들이 이렇게 서먹서먹해 할 때 짝꿍끼리 그냥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 마지막 시간에 친구의 장점만 골라서, 지금은 좋은 느낌이라고 했지만 장점만 골라서 해주는 방법도 있죠. 장점만 바꿔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 시간에 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아이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잘하는 거, 친구들이 봤을 때 잘하는 것만 골라서 써주기.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그림은 간단하게 그리고 옆에다 써주는 것을 목록을 3개 할 수도 있고 5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 모듬 싫어하는 아이들 많아요. 수업할 때 그냥 해요 뭐 이런 아이들 많은데요. 그 이제 분위기 그 조성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학교에서 이제 창의 인성부장 하느라고 이제 캠프 많이 하거든요. 리더십 캠프니 뭐 또 이제 부모님들 데리고 이제 힐링 캠프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낯선 분들끼리 이제 분위기 조성할 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고요. 언제라도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간단한, 근데 이것을 뭐 이제 말을 붙이자면 전월치료에서는 목록을 막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다 목록 쓰기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록 쓰기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교재에는 없는 건데요. 나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하고서 이제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5분 동안 떠오르는 대로 멈추지 말고 글쓰기. 이건 그냥 하진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도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요. 교재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없고 앞에 PPT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일단 이거 쭉 한번 가볼게요. 나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스프링보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이빙 할 때 딱 발판으로 쓸 수 있는 게 스프링보드잖아요. 그냥 뭘 글을 써라 그러면은 안에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딱 건드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은 이건 한 5분, 길어봤자 6분 이렇게밖에 안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당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최소 10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나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데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거 10개 생각나는 대로 쓰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별표해보기, 그 다음 느낌 말하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좋은 교사이고 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지만 앞으로 더욱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쓰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장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 해보지는 않고요. 이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요. 10개 너무 많죠? 5개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그 포스트잇 다시 한 장씩 뜯으시고요. 그 주말에 눈도 와서 길은 미끄러운데 이 자리에 오시는 선생님들 진짜 무서운 분 같아요. 와,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들 좋은 교사가 아니라 위대한 교사분들이신 것 같아요. 좋은 교사를 뛰어넘어서. 자, 그런데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5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자, 5가지를 다 쓰신 분은 그 중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 별표를 해주세요.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가지 중에서 가장 나를 덜 힘들게 하는 거. 그래도 이건 좀 다른 거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별표를 2개를 해주세요. 이동활동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을 제가 끊게 되죠.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충분히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진도나가요? 네, 지금
되고 싶다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되고 싶다였고요. 두 번째는 그 욕구를 방해하는 거였어요. 방해하는 거. 짧게 하느라고 5개만 했지만 사실은 그냥 아이들한테는 10개 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막 힘들어 하니까 이제 가지수를 좀 줄이는데 10개 정도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장애물이 뭔지를 이제 찾아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장애물에 대한 극복은 결국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래요. 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학생들이나 또 뭐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학생들을 보는 눈의 관점의 변화밖에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결국은 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네? 발견하고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이제 찾아보는 이제 그런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합니다. 나는 좋은 학생이 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폭력, 그다음에 부적응 이런 벌로 이제 할 수 없이 상담 코스를 밟으러 온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냥 이거 하나만 줘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되고 싶다. 애들이 싫은데요. 전 좋은 학생 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요. 그럼 플랫폼 바꿔. 어떻게 해요? 나쁜이라고 바꾸고 한번 해봐. 네가 쓰고 싶은 걸로 바꿔봐. 그러면 알았어요. 그냥 좋은 학생으로 할게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자기도 정말 좋은 학생이 되고 싶었구나. 그런데 자기가 좋은 학생이 되고 싶은 거에 뭐가 지금 자기한테 방해 요소인지가 나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에 대한 답도 결국 또 나오거든요. 다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그냥 건드려주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생이 되고 싶다도 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제 왕따라든지 따돌림 문제, 또래 문제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은 이제 학급의 회장, 부회장, 동아리 부장 이런 아이들 있고 리더십 캠프나 이런 거 할 때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도 뭐 거의 1시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나와요. 선생님들도 지금 그냥 시간 드리면 1시간이 2시간이 계속 이야기거리가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딸이 되고 싶다, 아들이 되고 싶다 이거 하다 보면 애들이 울어요 나중에는. 나도 정말 좋은 딸이 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내가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이럴까. 그래서 난 지금 뭘 하고 싶은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쓰지만 아이들한테 너희도 나중에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그러다 보면은 돈도 그래서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러면 직업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미래의 부모를 위해서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또 이제 아이들이 알아차림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럼 내가 좋은 직업 갖고 싶으면 다 통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로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거라면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진로하고 관계가 없냐 그게 아니라 결국 진로라고 하는 게 내 인생 전반의 미래에 펼쳐져 있는 길이거든요. 관계가 좋아야 공부도 되고 공부를 잘해야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길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서 이 3가지 아까 활동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도대체 청소년의 진로 발달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교재에 있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은 어떤 청소년의 진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김지버거나 슈퍼나 푸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뭐고 해서 이런 진로 발달을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이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그 이론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벌써 초등학생인데도 대학생처럼 확고한 진로를 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삶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대학교 4학년인데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 청소년의 진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진로의 발달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 다른 진로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로 앞으로 살아갈 진로를 구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비카스라고 하는 최근에 진로 상담가가 말하는 그 구성주의 진로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사회가 지금도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우리처럼 그냥 우리 때처럼 예전처럼 직업 한 번 가지면 평생 직업 이게 아니라 수시로 직업을 바꿔야 되고 했을 때 바로 이제 회사에서 실직돼 버리면 열등감, 실패감, 좌절감 이런 걸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징검다리라는 거. 이 징검다리 거쳐서 그 다음 또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도록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로의 스토리. 나의 진로 가치관.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구성해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최근에 진로 상담의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전에 우리 반 아이가 1년 내내 저한테 그랬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는데 선생님 저 베트남 어과에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사회복지학과를 갈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비극적이구나.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아이가 왜 또 생뚱맞게 왜 베트남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서 뭐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우리 반 아이들하고 매주 한 번씩 이 진로전환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어요.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모든 길이 직선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 가도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 사회복지사 포기한 거 아니에요. 베트남 어과에 가서 베트남어를 잘해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제가 알고 있으면 제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 그냥 이거 점수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너 진짜 훌륭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베트남 학과를 가더라도 얘처럼 나는 이걸 해서 그들을 위해서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베트남 학과를 가는 아이는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할 수 없이 베트남 학과를 가는 아이들은 이게 뭐야 나 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부터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것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꿈을 가져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꿈이 30대 이루어질 수도 있고 40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만 내가 어느 길을 향해서 가는지 내가 어떤 마음속에 진로에 대한 꿈, 목표, 신념, 소망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우연히 스쳐가는 많은 기회들이 기회로 딱 내 손에 잡히지만 그게 없으면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진로 상담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는지 어떤 의미를 품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갖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진로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그 진로 전환 프로그램은 사실은 고3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고3 아이들 한 10년을 계속 가르쳤어요. 여기는 초등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고3 이 아이들이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뒀을 때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저 머리가 백지장 같아요. 하얘요.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죽고 싶어요. 저 그냥 재수할래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 고민만 계속 하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고3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 시간에 EBS 풀게 해야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놔두는 것은 정말 이거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도 굉장히 겉으로는 웃고 있고 정말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제가 남학교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처음에. 무식해 보이지만 저 속에서 저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구나.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막 속상하고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막 낙서같이 막 끄적거리고 나면 좀 기분이 풀리잖아요. 물론 기분 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음악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뭔가 자기를 통찰하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 그냥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그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고3에 데리고 문제 풀고 있는 애한테 자, 너 지금 불안하지? 좀 써봐.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럼 안 하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월 치료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한 15분 정도에 후다닥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진로를 이렇게 결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시도한 것이 2009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엄청 가슴을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애들이 괜히 선생님 이상한 프로그램 해가지고 제가 수능 망쳤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14명을 내고 처음 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내가 애들을 살렸구나. 저는 정말 100%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여학교로 이렇게 전문을 가고 연수역으로 전문을 갔어요. 거기 가서 거의 300명 가까운 아이들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수능 한 달 전에 했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선생님은 지금 파이널, EBS 파이널 풀어야 되는데 이걸 하겠다고 하느냐. 수업 시간에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딱 10분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딱 10분. 일주일에 딱 2번. 그러면 선생님 딱 8번. 80분. 모의고사 문제 한 번 정도 풀 시간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절대 이거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근데 나를 믿어라 하려면 제 안에서 확고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애들이 이거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80분을 내가 어떻게 보상하나. 그랬는데 이제 10분에게 가능했던 것은 이제 그 전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집단 상담의 상황으로 모든 활동을 해서는 10분까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월지를 주고 진로 전월지를 주고 쓰게 한 다음에 제가 피드백 해주는 걸로 한 거예요. 아이들은 딱 10분만 하되 저는 가지고 와서 피드백 해주는 걸로 상담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2010년도에는 293명을 내리고 하는데 293명을 제가 무슨 수로 피드백을 하겠어요? 피드백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의부동성으로 그러죠.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니까 피드백을 잘해줘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 프로그램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93명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공개할 사람과 비공개할 사람을 나눴어요. 그래서 공개하는 사람은 선생님 간단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아이들한테 억지로 이걸 쓰게 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6명은 안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나중에 소감문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명은 안 썼다라고 자기네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그러면 193명에서 6명은 안 썼고 그럼 188명은 뭘 경험했는가? 이 아이들이 쓴 나중에 경험 쓴 걸 보니까 그 노저스의 이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저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조그만 화분 하나에 꽃도 적당한 물과 양분과 햇볕만 주면 자기답게 피어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인간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약간의 성장의 조건만 제시해주면 자아 실현을 해낼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짜 로저스가 말한 그 인간이구나. 그래서 194명 아이들의 그 소감을 읽어보니까 아이들을 쓰면서 자기네들의 불안과 우울을 다 털어냈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누가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진로 정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쓴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기가 갈등하던 그 진로 문제가 해결됐고 공부를 왜 하는지 알겠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불안이 가라앉았고 수능이 불안하지 않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그 경험을 보면서 그냥 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 그 위대한 힘이 있는 거구나. 다만 그 위대한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제 프로그램이 한 거였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이제 신념을 가지고 피드백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위대한 힘은 모든 사람의 내부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작년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증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그렇게 수능 직전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고3 학생들에게도 할 수 있다. 그들에게조차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시작했거든요. 이걸 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도 되고 중학생에게 해도 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티처빌의 원격연수에 이것을 프로그램 조금 올렸거든요. 혹시 그걸 티처빌 연수 받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진로 전월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프로그램에 용어도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초등학교 5학년 자기 반 아이들한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올리셨어요. 하셨다고. 그래서 와 이렇게 똑똑한 초등학생도 있구나.
저는 고3 학생들의 용어로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다 그거 이해하고 프로그램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도 하고 교사들한테도 하고 이제 대상을 좀 확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많이 만났던 것들에 비슷비슷해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보니까 정말 상담하기 싫어하는 애, 입을 열지 않는 아이, 만사가 귀찮아하는 아이들에게도 일단 그냥 이거 한번 써봐라. 그런 다음에 그래 써보니까 느낌이 어떠니? 이것만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5월에 우리 학교 이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가 6개월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그냥 쉽게 학교 그만 못 두잖아요. 숙려제 거쳐야 되잖아요. 숙려제를 거치면서 이제 전문 상담사가 이제 정말 상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결국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진로잖아요. 꼭 학교에 붙잡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최선인지를 가보지 않고는 몰라요. 뒤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최선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 순간 학교에 남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후회의 어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학교에 남기기 위해서 이제 상담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럼 내가 한 번만 상담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몇 건만 가지고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느낌이 어떠니? 그랬더니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마음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그래 1%라도 가는 쪽으로 네가 선택해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애가 그냥 학교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아이인데 제가 정말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던 애 봤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